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오늘은 애들이 이제 커터급으로 연습을 시작해가지고 민재는 RC390으로 연습을 하고요. 연수는 CBR250으로 연습을 시작해가지고 미니 서킷에서 커터급으로 연습을 하면은 장단점, 그리고 125cc로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애들이 지금 슬라이딩 컨트롤 연습하는 것 때문에 그걸 한번 보여주고 이걸 왜 하는지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이거 미니 서킷에서 타보니까 어때? 좋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125cc랑 탔을 때랑 이거 탔을 때의 비교로 한다면 굳이? 일단 체력적인 부분이 한 3-4배이 더 힘들고 더 효율적으로 타기가 너무 힘들어요. 뭔가 타는 방식이 좀 다른가? 네. 은수야, 네, 이거 미니 서킷에서 250 타니까 어때? 재밌어요. 125cc랑 타는 거랑 좀 이렇게 차이가 느껴져? 다르죠. 어떻게 달라? 그러니까 125는 약간 조금이라도 쉴 시간이 있는데 커터는 아예 없어요. 그 뭔가 체력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차이 많이 나죠. 그리고 또 뭔가 타는 방식에 대해서 뭔가 차이가 좀 많이 커? 타는 방식, 타는 방식은 비슷한데 좀 더 많이 힘들어진 거죠. 너 태백 한번 타보고 오니까 어때? 태백은 미니 서킷 타다가 태백 타니까 체감이 컸어. 태백을 어렵지 않게 탔어요. 그래? 뭔가 속도가 더 높으니까 더 쉬웠던 것 같긴 해요. 체감상. 우정쌤, 그 장단점이 있어요? 미니 서킷에서 125cc를 타는 거랑 300cc를 타는 거랑? 일단 우리 정도의 미니 서킷은 이제 125를 탔을 때 큰 경기장에서 좀 커터급 이상, 좀 커터급 이상 타는 그 정도의 스케일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한 300cc급을 타면은 좀 슈퍼바이크의 스케일에 가깝지. 가속도가 엄청 빠르니까. 그래서 이제 슈퍼바이크처럼 이제 가속이 아주 빠른 그런 바이크를 좀 대응하는 그런 걸 좀 대응하는 훈련이고, 그리고 이제 감속량은 사실은 뭐 똑같지만은 이제 125는 속도가 이제 좀 낮다 보니까 감속 구간이 좀 짧고, 그리고 가속할 때 가속도의 변화가 좀 적다 보니까 좀 힘이 덜 드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300cc급을 타면은 이제 브레이킹 시간도 좀 길고, 가속도에 의한 이제 G값도 우리가 몸으로 버텨야 되니까 체력 소모가 좀 2배 이상 들지. 그래서 체력 기르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토크와 출력이 센 바이크를 컨트롤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고, 대신에 125로 정확하게 아주 정교하게 요 좀 프로세스를 지키면서 타는 좀 습관이 들었을 때 좀 연습을 하는 게 좋고, 우리가 그런 거를 빠른 바이크로 연습하려고 그러면 사실 줄이기 바쁘고 이게 정교하게 타는 훈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원래 항상 전 세계적으로 선수는 미니 서킷에서 완성이 된다고요. 미니 서킷에서 이제 출력이 낮은 바이크로 우리가 아주 정교하고 최대한 이렇게 이끌어내면서 타는 훈련이 됐을 때,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바이크를 타도 좀 이렇게 마음대로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엄청 슬라이딩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애들이.
우정쌤, 사람들이 저렇게 타면은 랩타임에 로스가 있지 않냐? 당연하지. 그렇게 물어보는데 저거 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간단하게? 일단은 과진입하고 이제 또 과진입에다 이제 백토크가 강해서 생긴 현상인데, 이게 엔진 브레이크가 세게 안 걸려도 브레이킹이 강한 것만 가지고도 뒤가 날아가. 기울면은 뒤가 떠 있기 때문에 기울면 원심력 때문에 뒤가 날아가는데, 우리가 레이싱을 하면은 경쟁을 하잖아. 그러면은 앞사람이 풀브레이킹 타이트하게 잡는데 내가 그거를 넘어서려면 더 늦게 잡으면 이런 현상이 안 생길 수가 없지. 과진입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슬라이딩 현상이 나는데, 그때 그런 슬라이딩에 로스가 생겼을 때 그게 미끄러지면서 뭐 울컥인다거나 라인이 부풀면은 랩타임 로스가 너무 심해지고 추월에 실패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슬라이드 나면서도 계속 그 경로를 유지하면서 로스를 줄이는 연습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랩타임 내려 그러면은 안 하는 게 맞는데, 이제 앞으로 얘네가 아시아 무대 이런 데 가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런 브레이킹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대응하는 좀 훈련을 하고 미끄러짐과 좀 친해지는 거고. 그러면은 반대로요. 초보자분들이 저런 상황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 뒷브레이크 같이 잡아가지고. 그죠. 뒷브레이크를 과하게 잡거나 아니면은 속도가 안 줄었는데 기어를 내리거나 하면 그냥 휙휙 바로 뒤집어지는 하이사이드가 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이거를 보면서 이 정도로 연습을 하면 안 되겠지만 스스로도 이거를 보고 연습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입을 해서 앞브레이크가 아주 강하게 잡혀있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지, 앞브레이크가 잡혀있지 않는 상태에서 뒷바퀴가 날아가면 바로 넘어져요. 그지? 뒷브레이크로 하는 거를 일부러 안 시키는 게, 뒷브레이크나 엔진 브레이크나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뒷바퀴가 느려짐을 이용해서 감속을 하는 건데, 뒷브레이크는 우리가 문제가, 사람들이 좀 덜 줄면은 좀 꽉 밟으면은 이게 뒷브레이크는 애초에 제동 강도가 강할 수가 없어. 뒤에서 딸려오는 구조라서.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놀라면 좀만 밟으면은 잠겨버리는 현상이 생겨서, 잠긴 게 지속되면은 전도가 될 수 있고, 또 풀어버리면 또 제동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트랙에서도 뒷브레이크를 이렇게 쓰긴 쓰지만은 이렇게 강한 코너짐에서 강한 제동을 할 때는 뒷브레이크를 잘 안 쓰는 게, 어차피 엔진 브레이크가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안 써도 같은 효과가 나니까 안 쓰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도로에서도 사람들이 뒷브레이크를 많이 쓰는 것도 좋지만은 강한 급제동을 할 때는 이제 뒷바퀴 들림 현상 때문에 뒷브레이크를 아주 살살 밟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러면은 살살 밟아야 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브레이킹을 하고 속도가 떨어지는 거에 맞춰서 변속을 하나씩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더 안전하다는 거지. 그러면은 뒷브레이크처럼 잠긴 상태가 지속되는 효과가 잘 안 일어나. 조금 일찍 내려도 살짝 덜컹하고 RPM이 떨어지면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그런 돌발 상황에서 좀 제동력을 안전하게 이끌어내려면 뒷브레이크의 역할을 엔진 브레이크에 좀 맞춰서 앞브레이크와 변속을 좀 시끄러. 앞브레이크와 부드러운 변속을 하는, 지금 얘네 좀 과한 변속을 하는 거고, 이거 별로 좋지 않고, 도로에서는 아주 자기가 흔들리지 않는 부드러운 변속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돌발 상황에서 좀 뒷브레이크에 비해 이제 실패 확률이 아주 낮지. 훨씬. 이거에서 이런 경우 이거 하면은 밀리잖아.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슬라이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가 이 경로에 로스가 안 생기게끔 하는 훈련. 제가 실제로 좀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 앞브레이크가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앞브레이크는 약한데 엔진 브레이크가 비슷한 타이밍에 들어갔을 때 피쉬테일이 엄청 많이 되더라고. 근데 그거를 잡는 거에 더 진이 빠지거든요. 근데 이제 우정쌤이 말씀하신 대로 앞브레이크가 강하다는 전제 하에 엔진 브레이크가 저렇게 딱 들어가서 되면은 저렇게 슬라이딩을 연습을 할 수 있는데, 도로에선 사실 저렇게 연습하는 게 별로 말도 안 되는 안 좋아요. 위험해요. 할 필요 위험해. 없어. 쟤네들이 네. 이제 앞으로 빡센 네. 레이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하는 거지, 보통 안 하는 게 저는 나아요. 이제 그냥 퍼포먼스로 이제 재밌으니까 퍼포먼스로 이제 멋있으니까 보여주는 것도 있긴 한데, 이제 과진입할 때의 그 상황에 맞춰서 연습을 하는 것 때문에 연습을 하는 거고. 쟤네 지금 이제, 저렇게 타면은 얘네 원래 나오는 랩타임보다 지금 3초 느리게 타고 있어요. 진짜 저렇게 날리고 타니까 어때? 너무 힘들고
재밌어요. 힘들고 재밌어? 근데 스스로 느껴지지. 아, 이거 느리다. 네. 예. 그립 주행하는 거랑 아, 이거 느리다 이게 느껴지지. 그냥 슬라이딩은 컨트롤 훈련이죠 뭐. 그치? 뒷브레이크로 해서 날리는 거랑 엔진 브레이크로 해서 날리는 거랑 뭐가 더 컨트롤하기 쉬워? 엔진 브레이크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 엔진 브레이크는 혼자 자동으로 뒷바퀴 헛돌면서 미끄러지는데 뒷브레이크는 120으로 할 때는 토크가 약하니까 그냥 바퀴를 잠그거나 해야 돼서 더 어려워요. 연수야, 너 그 엔진 브레이크로 날리는 거랑 뒷브레이크랑 날리는 거를 해봤잖아. 어떤 게 더 컨트롤하기 쉬워? 엔진 브레이크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스스로? 그 뒷브레이크는 의도적으로 하니까 이게 매끄럽지가 않거든요. 근데 엔진 브레이크는 내가 안 해도 자동적으로 돼가지고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가 더 다루기 쉬운 것 같아요. 하니까 재밌어? 네. 그리고 진철이가 스즈키컵에서 첫 데뷔를 했거든요. 근데 총 몇 명이었지? 진철아? 스톡이요? 어. 15명. 15명 중에 5위 한 거지. 잘했네. 첫 출전한 거 어때? 소감 한마디. 큰 서킷에서 처음 타보는 거였는데 그렇게 태백이라서 적응하기 어렵지 않았고 재밌게 탔던 것 같아요. 잘 타시는 분들 많아서 따라가기만 해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너 뭐야 이렇게 몇 위 그룹에서 달렸어? 저 3위 싸움 뛰었어요. 3위까지 올라왔었다가 그러니까 실수해서 나간 거지. 같이 이제 피니시 받을 때 3위 그룹에서 같이 들어간 거야? 네, 3등이랑 0.5초, 4등이랑 0.02초. 잘했네. 3번 코너에서 딱 했거든요. 근데 좀 일찍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서 좀 밀렸어요 코너에서. 그리고 일전 때 경기 영상이 모르고 포맷을 해버려가지고 일전 결승은 일단 민재가 1등을 했고요. 민재를 바로 뒤따라가던 연수가 민재 뒷바퀴에 걸려가지고 전도하면서 아쉽게 전도해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결승을 제가 편집을 못했습니다. 다 포맷을 모르고 해버리는 바람에. 그리고 2라운드 영상은 우정쌤이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수액을 맞추러 다녔어요. 그래서 결승 때까지 수액을 마치다 보니까 애들 경기를 영상을 보지도 못하고 찍지도 못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민재가 1등을 했고 연수가 3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라운드 3전부터는 한번 찍어볼게요. 그럼 다음 3라운드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 안녕.